맞잡고 함께 들어주시죠. 예, 새롭게 우리 시장을 이끌 지도부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후보자들께서는 무대 아래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0년 전통의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신 우리 대전 그리고 세성지 대의원님, 중앙선관위원장 국회의원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대의원님들, 그리고 지도부 후보님들,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우리 박병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선출된 조승래 우리 위원님, 고전에 했던 박범계 우리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지역을 지켜주신 원외위원장님들 위해서 우리 힘차게 뜨거운 우리 응원의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왜 이렇게 뭉쳤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 민주당이 실천하라, 그런 뜻에서 오늘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아울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꼭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지도부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뭉쳤습니다. 더더 뭉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새 지도부가 나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공시키고 우리 민주당 100년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는 원팀 정신으로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유능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선거 앞두고 우리 놀고 치고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이제 시텐 정당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는 6개월 1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당대표 시대를 열게 하신 우리 추미애 대표께도 큰 박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당대표 무조건 2년입니다. 6개월 1년 없습니다. 이런 시대 만드는 우리 현명한 그리고 최고의 우리 지도부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뽑냐? 친소관계로, 고향관계로 이렇게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내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내가 김근태 의장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정말 100년, 1000년간은 우리 민주당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민주당의 꿈, 문재인 대통령의 꿈, 김대중 대통령의 꿈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 함께 승리하는 전당대회 되도록 멋진 우리 지도부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명성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아서 촛불 전국과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요.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달성한 데 이어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압도적 승리까지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오신 분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을 미래를 견인해 나가는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해 여러분의 오직 열정과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승리하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의 집권당으로서 승리하는 정당을 함께한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시고 또 국민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나라에 책임지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당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잠깐의 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 또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랑스러운 동지로서 그동안 적폐청산의 선봉에 서주신 우리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보라고 하트를 그려주셨는데요. 아직 이 카메라에 송출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하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기무사 문건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보안과 방첩을 해야 될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고 또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추운 겨울 광장에 촛불을 들었는데 그 국민을 짓밟고 또 한 번 나라를 짓밟으려고 하던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무사가 국민을 지키는 기무사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는 기무사였음이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할 대법원마저 사법 정의는 내팽개치고 불쌍한 비정규직 KTX 승무원들의 기본권마저 외면한 채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군이면 군, 사법이면 사법, 조직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 뽑았다고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이 땀,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정당의 자부심으로 그 승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명령하신 그 촛불 정신으로 늘 무장돼서 단단하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생의 마중물을 길러내고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집권당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 길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행복한 당대표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 주신 분이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고별 인사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은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편 적폐청산, 한편 집권당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거머쥐고 스스로 낮추면서 헌신해가는 그런 지도부를 뽑을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심과 당심이 어긋날 때 우리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정당,
그럴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정당, 민심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런 정당으로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책임 정당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세 분의 당대표 후보 모두 훌륭하십니다. 8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연설 마치실 때마다 전신마저 굶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후보들께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마도 후임 대전시당 위원장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승리를 책임질, 그래서 이 길 있으면 올레입니까? 이름이 조승래 동지가 추대되신 거죠? 네, 네. 세종도 있어요. 세종시. 아, 세종시. 네. 네, 세종시 이춘희 위원장입니다. 네, 세종시와 우리 대전시당 함께 치러지는 우리 시도당 개편대회 이 뜨거운 열기 앞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세종시당을 잘 이끌어 가실 이춘희 위원장님과 세종시당 관계자 여러분, 또 대전시당 관계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전당대회 25일까지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애당심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의 지혜로움이 당과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 고맙습니다. 프리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 대표 후보자와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후보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세종시 사람 이해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으로 충청권을 석권했습니다. 충청권 압승으로 우리 당은 전국 정당이 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전시장, 구청장, 시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구청장, 지역구 시의원 전체가 당선되었습니다. 세종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나라를 책임진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과학도시 대전이 있습니다.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융복합 컨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의 근거지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는 국회의 분안과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 이해찬이 책임지겠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생활경제 공동체입니다. 요즘 대전과 세종을 묶어 대한민국의 대세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수도 세종과 4차 산업혁명 도시 대전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건은 매우 좋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구 세력은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적폐의 표준인 기무사는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80년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전두환 군사법정에서 20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경제, 통합, 소통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의 강철 같은 단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구 세력은 갈등과 분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상처가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이해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이해찬 저 혼자 이기자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 아닙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 3명이 원팀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대표가 안되면 저는 적폐청산과 당 현대화를 하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원팀이어 단결할 때 국민께서는 우리를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민주정부 20년 집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2, 3년 안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남북관계가 잘 펼쳐지도록 하고 기무사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5번 연속해서 집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안정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해찬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 이해찬 더 이상 이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강력한 정당을 만드는데 저의 혼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해찬 민주당과 한몸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7번이나 하고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일입니다. 2020년에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2022년에 재집권하고 앞으로 연속해서 20년, 30년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여러분 앞에 선사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임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해찬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 세종시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이 경제다. 유능한 경제당대표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허리, 충청권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충청권을 대한민국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 지방 분권을 구현시키도록 했습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셜벤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원도심을 신경제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행정수도의 완성입니다. 국회 본원 설치, 정부 부처 이전과 같은 중요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태정 세종시장님,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과 입법 지원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8개월 남은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그 답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두려움, 그 실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 지지율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2020년 총선 승리도 문재인 정부 성공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당대표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를 잘하는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묵묵히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온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 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벽돌을 깨는 심정으로 30대 재벌 중 16개를 정의했고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잘 아는 관료들은 지금도 저를 개혁진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안에 경제를 살릴 답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와 함께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힘차게 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또 개혁 입법 통과시키려면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가 꼭 필요합니다.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관료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 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 진표, 저 김진표. 최근에 경제 관료들이 또 청와대 참모관에 대기업 방문을 놓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당정청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 저 김진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청와대 여당 간의 이견을 완전히 조율해서 일사불란하게 개혁정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겐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드리게 됩니다. 싸움 잘하는 당대표는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저는 여당의 당대표로서 성과를 만드는 개혁 당대표, 협치의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을 혁신하는 일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당 혁신을 위해서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할 것입니다.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상세하고 불가역적인 공천룰을 정해서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틀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이끌어온 충청권 인재들을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역동적인 혁신 리더십, 경제 리더십으로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여러분과 손잡고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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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김진표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세종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의 기호, 허태정의 기호, 이춘희의 기호, 승리의 민주당의 기호,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암흑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는 반성했습니다. 저의 독선과 오만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천안함에서 갇혀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백주대낮에 아이들을 수장시켜야 아빠의 심정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4년 동안 매일 밤 노란 리본을 만들면서 4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나눔을 하면서 생계형 국회의원 하려면 송영길 정치하지 말아라, 적폐와 싸우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 때려치라, 이런 아내의 말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 표 차로 컷오프 됐을 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촛불 홍보단으로 문재인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대통령 대신에 러시아 특사로, 그리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뛰어온 송영길, 민주당 입당 20년 동안 한결을 걸어온 송영길, 4선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으로 유일하게 종합행정 경험을 한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이해찬, 김진표 두 후보님 훌륭한 분들입니다. 전설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장관, 총리, 부총리를 다 했습니다. 53세 때 이해찬 후보께서는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57세 때 김진표 후보께서는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저 송영길 56세입니다. 변호사를 하고 민주주의 위해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온몸으로 써왔습니다.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기울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송영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인가? 김대중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 제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는 국내용 감독이 아니라 국제적 감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4대 강국의 지도자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4대 강국의 언어를 구사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저 송영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특별열차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나지랑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추진력으로 뚫어내겠습니다. 철도청이 있는 이 대전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탈 수 있도록 송영길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을 복원시키고 남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습니다. 북방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춘희 시장의 행정수도의 완성과 허태정 시장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이 되었을 때 송도가 유령도시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춘희 시장님을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모셨습니다. 함께 뛰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경기도 서울 이후 1등을 했습니다. 구체적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종합행정을 경험한 후보입니다.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신용 등배에 따른 이자율을 철폐해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보관에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세 번째로 통합의 원팀 송영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문 비문 따지지 말고 지역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통합시켜 나가겠습니다. 야당과도 대화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의 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 송영길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6월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뒷받침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가장 최근까지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 송영길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이기까지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을 때 같이 일했던 팀워크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의장의 경륜과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의원의 경륜과 계획 의지를 한 곳에 담아 단일팀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과연 우리 민주당이 모든 공직자 인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웠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투명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시면 민주당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적폐를 청산하고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 때 어떤 얼굴이 우리 민주당의 얼굴이 되어야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몸으로 뛰겠습니다. 역동적인 민주당, 청년 여성이 모여드는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하겠습니다. 기일반 송영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